2022년 5월 제 사무실로 날아든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카운티에 7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조지아 남부의 작은 카운티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왜 하필이면 조지아 남부의 작은 카운티에 투자를 한다는 건지,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한다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 경제개발청에서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정치와 행정을 배워온 사람으로서 지방으로 내려와 지역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가요? 제가 스태프에게 물었더니 자동차 회사인데 요즘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들을 단순한 투자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 몇 개 만들어주고 세수 늘려주는 그런 외국 기업 말이에요. 첫 미팅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렐라벨 부근 예정 부지를 함께 둘러보는 자리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팀들은 이미 우리 지역의 교통, 물류, 전력 인프라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항구까지의 정확한 거리와 운송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전력 공급 용량의 여유분은 충분합니까?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들을 그들은 이미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카운티의 10년간 인구 증가율까지 분석해온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준비 부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가져온 계획서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 배터리 제조 시설, 부품 공급업체 단지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우리 카운티 전체가 바뀌는 얘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현대차 현지 법인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부청장님, 저희는 단순히 공장을 지으러 온 게 아닙니다. 조지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러 왔어요. 그 순간 느꼈죠.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여태껏 제가 상대해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워싱턴에서 만나본 수많은 로비스트들, 형식적인 투자 발표에 익숙했던 제게 이들의 진정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차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 같았다. 그들의 치밀함, 준비성, 그리고 장기적 비전. 미국 기업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현대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고 한국에서는 국가 대표 기업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런 회사가 우리 작은 카운티를 선택했다고?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이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거라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려. 2024년 10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애초 계획은 2025년 상반기였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더군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공장 첫 가동식에 참석하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동 시작 일주일 만에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부청장님, 국도 17번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교통과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현대차 공장으로 향하는 대형 트럭들과 출퇴근 차량들로 인해 지역 도로망이 혼란에 빠진 거였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길인데 저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 하루에 차량 몇백 대나 지나갈까 싶던 도로에 수천 대의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류였어요. 서베너 항구에서 부품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도로 확장을 미리 해뒀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현대차 측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상보다 빠른 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법인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클레어 부청장님, 저희는 이 문제를 일시적 해결책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요. 장기적 파트너십이라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2차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배터리 공장 증설과 부품 공급업체 추가 유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의 교통량은 3년 후 3배가 될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배라고요? 그럼 지금도 이런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예요. 도로 인프라 확충, 물류 체계 개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통 허브 구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교통 허브.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항이요. 클레어 부청장님, 이 지역의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공항이 필요해요. 저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올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항이라니.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에 공항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지역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공항 건설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방정부 허가부터 시작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희가 조지아주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주정부도 연방정부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할 겁니다. 그날 미팅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차 공장에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국 기업 하나가 지역 생태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이런 속도와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역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무언가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이런 대규모 변화를 우리 행정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응급 대응 모드로 돌입해야 할 만큼 큰 변화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뭔가 특별한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도요. 2024년 11월 브라이언 카운티 의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현대차와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보고하러 참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클레어 부청장, 현대차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톰 핸더슨 의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 교통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라고요? 마가렛 스미스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은 출근하는데 평소 2배 시간이 걸린다고 난리예요. 이게 일시적인 문제란 말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현대차는 우리 지역에 8,000개의 일자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또 투자 얘기네요. 핸더슨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클레어 부청장, 당신이 한국 기업 홍보대사라도 된 건가요? 왜 이렇게 현대차에만 특혜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혜라니요? 이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스미스 의원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 때문에 물류 비용이 오르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 현대차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존재라고요? 핸더슨 의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클레어 부청장, 당신 말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한국 기업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때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현대차 없으면 안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님들은 이 지역이 현대차 오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일자리는 없고 미래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에만 모든 걸 맞춰줄 순 없어요. 스미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겐 기존 주민들, 기존 기업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대안이 뭔가요? 현대차가 떠나면 그때 만족하실 거예요?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7조 원 투자가 물거품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도 그런 말은 핸더슨 의원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워싱턴에서 일했어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봤죠. 하지만 현대차 같은 기업은 처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 하고 있어요. 클레어 부청장, 진정하세요. 위장이 개입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위원님들이야말로 감정적이지 않나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기회를 놓치려 하고 계시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과 대립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제안한 신공항 건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을 남부의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위원님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으세요? 신공항? 스미스 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제야 저는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공개한 거였어요. 그건 아직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초기 검토 단계를 의회 동의도 없이 진행하셨다는 말인가요? 핸더슨 의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수군거리며 나갔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너무 나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위원들과의 갈등으로 정치적 고립이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현대차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024년 12월, 제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제 아들 마이클이 갑자기 현대차 공장 인근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엄마, 현대차에서 고등학생 대상 STEM 인턴십을 운영한대요. 꼭 해보고 싶어요. 마이클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저는 놀랐어요. 회사가 지역교육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했대요. 전기차 기술, 로봇 공학, 친환경 에너지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현대차와 가까이 지내는 상황에서 아들까지 그 회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의회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한번 지원해봐. 하지만 특혜는 기대하지 마. 저는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허락했어요. 3주 후 마이클이 인턴십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후 저녁,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모든 게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견학했는데 진짜 미래 기술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마이클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이 공장이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도 가장 첨단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가장 첨단이라고? 네. 인공지능으로 품질 관리하고 로봇이 부품 운반하고. 엄마, 여긴 진짜 미래예요.
그날 밤 마이클은 1시간 넘게 인턴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직원들의 노하우와 열정에 대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엄마. 디테일에 완전 집착하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원들도 그런 문화를 배워가고 있어요. 2주차가 되자 마이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 게임에만 관심 있던 아이가 전기차 기술 서적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현대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전미 전기차 시장을 바꿀 거래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이 다른 공장으로도 전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현대차가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중심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요. 인턴십 4주차 어느 날 마이클이 퇴근 후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 부장님이라는 분과 얘기했는데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대차가 왜 조지아를 선택했는지 알게 됐어요. 왜 선택했는데?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보고 온 거래요.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식 제조 혁신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식 제조 혁신? 네.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식이요. 김 부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미래 제조업의 표준이 될 거래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 저는 확신해요. 현대차와 함께라면 우리 지역이 정말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됐을 때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을 만큼 멋진 곳으로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아들이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단순히 일자리만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준 거였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회 의원들과의 갈등, 정치적 압박, 모든 게 힘들었지만 제 아들의 눈빛 속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길이 맞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차는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야. 2025년 1월, 저는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와의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신공항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어, 신공항이라고? 브라이언 카운티의 캠프 주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지사님, 현대차 투자 이후 우리 지역의 변화를 보세요. 물동량이 300% 증가했고 앞으로 2차, 3차 투자까지 고려하면. 하지만 공항 건설은 연방정부 승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이잖아. 캠프 주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지사님, 이 지역의 미래는 이 공장에 달렸어요. 캠프 주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건가? 이때를 기다렸어요. 엘라벨을 남부의 디트로이트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요. 남부의 디트로이트라. 캠프 주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차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건설 중이고 수십 개 부품업체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거군. 캠프 주지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 허브예요.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모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죠. 캠프 주지사가 한참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클레어,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나? 초기 투자만 30억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 파급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거예요. 저는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일자리만 2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추정해요. 30억 달러라. 캠프 주지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민관합작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입주 기업들이 일정 부분 투자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이요. 캠프 주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군. 하지만 연방정부 설득이 관건이겠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과도 맞아떨어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제조업 리쇼어링 지원. 모든 조건이 맞아요. 그때 캠프 주지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클레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진짜 미래예요. 엄마.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지사님, 저는 워싱턴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현대차 같은 파트너는 처음입니다. 이들은 진짜예요. 캠프 주지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제 아들이 현대차 인턴십을 하면서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기술에 대한 열정, 품질에 대한 집착. 이런 파트너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캠프 주지사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클레어. 일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보자. 하지만 약속해야 할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괜찮겠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애틀랜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어요. 핸드폰으로 현대차 측에 연락했습니다. 호세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지사가 공항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클레어 부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큰 결정을 했어. 우리 지역을 정말 특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야. 어떤 결정이요?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신공항을 짓기로 했어. 현대차와 함께 이 지역의 미래를 바꿔보려고 해. 마이클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제가 어른이 될 때쯤이면 이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겠네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요. 2025년 2월 신공항 프로젝트 발표 후 저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의회에서 저를 향한 집중 포화가 시작된 거예요. 클레어 부청장, 당신 혼자 무슨 권한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까? 톰 핸더슨 의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원님들, 이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미래? 30억 달러짜리 도박이 미래라고요? 마가렛 스미스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자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민관합작 모델을 통해. 민관합작이요? 새로 선출된 데이비드 존슨 의원이 비웃었어요. 결국 세금으로 한국 기업 좋은 일 시켜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위원님, 현대차는 우리에게 11조 원을 투자했어요. 8,000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더 문제죠. 핸더슨 의원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에 너무 의존하게 됐다는 게 말이에요. 만약 현대차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올 수 있도록요. 다른 기업들이 올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스미스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현재로선 현대차를 위한 공항으로밖에 안 보여요.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공항 관리권 문제, 연방항공청 승인 절차, 환경영향평가,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쌓여갔어요. 더 큰 문제는 주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클레어,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주의회 반응이 좋지 않아. 캠프 주지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특히 예산 문제로 반대가 심해. 주지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현대차 측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클레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 내 입장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방에서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 현대차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졌어요. 호세 무뇨스 사장이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클레어 부청장님,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투자 확대 발표입니다. 현재 7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무뇨스 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조 원이라고요? 네. 2차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현대차가 직접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무뇨스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클레어 부청장님이 저희를 위해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정의선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사안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조지아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어요. 그날 밤 현대차의 추가 투자 발표가 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캠프 주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현대차 발표 봤어. 이제 상황이 달라졌군. 어떤 의미인가요? 20억 달러 직접 투자라면 의회 설득이 훨씬 쉬워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지사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의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핸더슨 의원조차 현대차가 이 정도로 지원한다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대차의 선의와 책임감 때문이라는 걸.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현대차가 엄마를 도와줬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동반자가 뭔지 보여줬지. 마이클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제가 인턴십에서 느낀 게 맞았네요. 현대차는 정말 다른 회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기 속에서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2025년 4월, 제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말이죠. 클레어, 축하해. 캠프 주지사가 환한 미소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법안이 상원에서 42대 8로 통과됐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이렇게 빨리? 현대차의 20억 달러 직접 투자 약속이 결정적이었어. 위원들이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더군. 주지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몇 개월은 걸렸을 일이 몇 주 만에 해결됐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이토록 빠른 행정을 본 적이 없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20년 넘게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거든요. 5월에는 공항관리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연방항공청 사전 승인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어요.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 시스템이 맞나? 저는 스태프들에게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최소 2년은 걸렸을 일들인데 현대차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제 보좌관이 대답했어요.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이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미국 행정 시스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요. 한국식 속도와 효율성이 우리 시스템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6월,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보통 1년은 걸리는 일인데 6개월 만에 완료됐어요.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현대차 측에서 제출한 환경계획서가 정말 놀라웠어요. 친환경 기술 적용, 탄소 중립 목표. 기존 어떤 프로젝트보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현대차는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7월에는 공항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땅 주인들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현대차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죠. 현대차는 정말 다르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보통 기업들은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더라고요. 8월, 마침내 기공식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9월 15일, 현대차 조지아 신공항 건설 기공식.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클레어, 정말 해냈군. 캠프 주지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얘기였는데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날 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과 마지막 점검 미팅을 했습니다. 클레어 부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생이라니요. 저야말로 현대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부청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무뇨스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의선 회장님께서도 부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분을 진정한 파트너라고 부른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부청장님은 현대차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실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위회와의 갈등, 정치적 압박, 온갖 어려움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미국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 모델을 보여준 거였어요.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까지. 마이클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드디어 기공식 날짜가 나왔네요. 그래, 아들아. 9월 15일이야. 와, 정말 꿈 같아요. 엄마가 정말 해냈네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식 시스템의 힘이라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도요. 2025년 10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동부 외국인 투자 유치 콘퍼런스에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조지아주 성공 사례 발표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클레어 부청장님,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꼭 성공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콘퍼런스 주최 측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현대차 미팅에서 느꼈던 놀라움, 의회와의 갈등, 마이클의 변화,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까지.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이 클레어 윈터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발표 당일 콘퍼런스장에는 전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 기업인, 투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떨리기보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경제개발청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미국의 작은 카운티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022년 5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우리 지역에 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단순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현대차와의 첫 미팅에서 받았던 충격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그들의 치밀함, 준비성, 그리고 장기적 비전은 제가 20년 넘게 워싱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지 않았어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8,000개 일자리, 수십 개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신공항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위회와의 갈등, 정치적 압박, 그리고 현대차의 결정적 지원까지. 법안 통과부터 기공식까지 1년 반. 보통 5년은 걸렸을 프로젝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답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현대차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투자를 약속하며 함께 길을 걸어줬습니다. 20억 달러 직접 투자, 12조 원 규모 확장 계획.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현대차가 보여준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한국식 효율성과 품질 기준이 우리 행정 시스템까지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브라이언 카운티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몰려들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마이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현대차 인턴십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현대차는 우리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선물해줬어요. 발표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편견도 있었고 의심도 많았죠.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한국을 모르던 사람에서 한국을 내 미래로 선택한 사람이 됐습니다. 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현대차와 함께 걸어온 3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에게 증명해줬어요.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성공 사례를 발표한 게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어떤 이야기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도. 마이클이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을 선택한 제 자신이,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미국 조지아주에 가동 한 달 만에 신공항 건설을 해준다는 말이 오늘의 현대자동차의 의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